본 영상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놀러갈 때 여행지를 보통 어떻게 고르시나요? SNS 카드뉴스 보고?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아니면 블로그나 여행 광고? 그런데 혹시 조상님들이 고르고 고른 국내 여행지 추천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유람기에 한자로 적혀있는 재미없는 글이 아니라 핵심만 딱딱딱 무려 종이 한 장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추천 리스트의 정체는 바로 남승도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남승도는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말판놀이입니다. 당시 정말 핫했던 보드게임으로 한반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임이었으니 조선판 부루마블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남승도 놀이가 마치 부루마블처럼 도시 이름 몇 곳 적혀있고 그냥 지역 여행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승도 놀이에 정말 조상님들이 엄선한 여행지가 적혀있습니다. 부루마블이 전세계를 여행하는 게임이라면 남승도 놀이는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게임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보드게임으로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게임판을 놓고 주사위를 던져 전국을 여행한 다음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 끝이 납니다. 재밌는 건 게임을 시작할 때 각각 정해진 직업을 고르는데 도착하는 지역마다 맞춤형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원 광안루의 경우 춘향전의 무대가 되는 곳으로 이곳에 미인이 지나가면 다른 모든 플레이어는 벌칙을 수행해야 지나갈 수 있고, 강릉 경포대의 경우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시문을 남긴 곳으로 시인이 도착하면 술을 한잔하고 시를 한 수 짓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남승도놀이 게임판에서 중앙을 제외하고 총 120칸의 명승지가 표기되어 있었으니 정말 다양한 벌칙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밖에도 한라산이나 울릉도 같은 곳에 회오리 바람을 설정해 특수한 수를 얻으면 더 빨리 가거나 낮은 수를 얻으면 온 길에서 뒤로 물러나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남승도놀이는 선비의 나라 조선에서 유행한 게임답게 한편으론 공부가 되는 놀이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가보지 않아도 각 지역의 유래나 특징을 알 수 있어 지리 공부도 되었고 간접적으로 견문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었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부루마블을 하면서 어떤 나라가 존재하고 수도가 어디인지 보는 것과 비슷한데 여기에 맞춤형 설명까지 곁들여 놓아 마치 실제 가본 것 같은 간접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게임판에 적혀있는 여행지가 도시 이름만 딸랑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전국 팔도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이름 있는 명승지를 모두 넣었습니다. 지역별로 개수를 균등하게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여행지를 엄선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 세종실록 지리지나 특리지 같은 조선시대 지리서적에도 언급되는 곳들이니 정말 조상님들이 고르고 고른 국내 여행지 추천 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승도놀이는 지금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드게임이 있죠. 물론 조상님들이 그려있듯이 직접 그려서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또 자신만의 규칙을 넣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게임에 등장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명승지다 보니 한 번쯤 가본 곳도 있을 텐데 게임하면서 서로의 여행 경험을 공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남승도에는 많은 여행지가 등장합니다. 광안루, 속리산, 지리산, 송광사, 경포대, 죽서루 등의 여행지는 예로부터 산수 유람처로 인식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유명한 여행지로 남아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풍경이, 그 명성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는 국보나 보물과 달리 이런 자연경관은 나라에서 인식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을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합니다. 앞에서 말한 여행지와 우리가 경험해본 대부분의 자연경관은 이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죠. 다시 말해 자연경관 또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명승을 지정하고 보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경관이 뛰어난 명승이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산이나 바다 등 넓은 자연을 문화재로 분류하는 것이 맞긴 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재라는 명칭이 유물의 재화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이나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인 사람을 문화재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죠. 이것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었고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지난 올해부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어 그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꿀 예정입니다. 산수 유람을 위한 여행지 단양팔경, 조선시대 선비의 개인 정원인 담양 소세원, 세계 자연유산 순천만 등 다양한 명승은 이제 자연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루마블에 나온 국가와 도시들은 어른이 되어도 전부 가보기에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남승도놀이에 적혀있는 국내의 명승은 어떨까요? 이북 땅에 있는 곳만 아니면 휴가 때마다 가볼 만한 지역들입니다. 또한 남승도놀이에 기록된 곳 외에도 많은 자연유산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문화재청이 명승을 보존하고 또 새로 지정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 자연문화재연구실에서는 명승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센터에선 명승뿐 아니라 다양한 자연유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최근 경남 창원 동부마을의 팽나무가 드라마에 나오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을엔 관광객들이 몰려 인증사진을 찍고 있으며 주민들이 나무의 손을 우려해 지자체에선 급하게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한편으론 자연유산의 중요성과 대단함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여행부턴 여행 코스에 명승지를 찾아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숨어있는 명승에서 찍은 내 사진이 마치 드라마에 나온 팽나무처럼 SNS에서 새로운 인기를 끌 수도 있지 않을까요?